소아과는 애초에 학생 때부터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파악하냐면 애기들 웃음소리를 딱 들어야 돼요. 거기서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1차 후보군, 약간 저는 애기 웃음소리를 BGM처럼 듣고 백색소음처럼 이렇게 듣고 자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산부인과 전문의 이재일입니다. 저는 소아과 전문의 이재현입니다. 저희 형제는 산소형제TV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임신과 육아, 건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소아과 전공의를 지원하는 분들이 전체 TO의 4분의 1도 안 차는 그런 상황이 초래가 됐고, 대학병원들도 지금 운영이 어려운 상태가 돼서 지금 중환자를 보는 시스템이 마비가 되고 있는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되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되게 복잡해요. 한 가지 이슈로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근데 소아과 그 미달이 있기 전에 일단 산부인과 미달이 먼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한 20년 전부터 그게 영향이 돼서 이제 소아과도 이제 미달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출산율이 그렇게 연관이 가장 크겠죠. 일단 환자 수 자체가 줄어드는 거니까 출산율이 떨어지면 보통 아이들은 도시로 더 집중이 되기 때문에 지방은 아이들이 점점 줄어요. 지방에 계신 소아과 선생님들이 도시로 더 모입니다. 그러면 도시에서는 소아과끼리 더 경쟁이 치열해져요. 옛날에는 소아과 의사는 그냥 아파트 상가에 책상 하나랑 청진기 하나 있으면 개원을 할 수 있다 생각이 들었지만, 소아과들이 사거리에 보면 마주보고 있는 거죠.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는 걱정도 해야 되고 진료에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과연 의사로서의 전문성이 살아있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한 회의감도 조금 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되게 큰 원인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일을 하다 보면 하루에 한두 번씩은 매일 겪거든요. 특히 소아과 의사들은 하루에 한두 번씩 그런 엄마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냥 그날 지나고 나면 다 잊고, 그런 분들이 아기 엄마로 와서 소아과에서 진상짓을 한 거지, 식당을 가면 똑같이 진상짓을 하실 거고, 그분이 아파서 내과를 가면 내과에서 똑같이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만 힘든 문제는 아니다, 이런 진상의 문제가. 이런 것들을 결정적으로 소아과를 선택하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좀 앞으로 어두운 전망이 소아과의 선택을 막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보는 게 견딜만 하냐, 아기가 아프고 아기 울고 이 작은 아기한테 시술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더 큰 거고, 소아과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굉장히 뚜렷해가지고 학생 때부터 정해져 있어요. 소아과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 실습 돌 때 파악을 하거든요. 어떻게 파악하냐면, 소아과 실습을 돌 때 어린이 병동에 딱 들어가요. 아기들 웃음소리를 딱 들어야 돼요. 거기서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일단 그 사람들이 1차 후보군.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난 아기 좋아, 소아과 할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그 실습 돌면서 많이 포기해요. 나는 아기 우는 거 못 보겠다고.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약간 저는 아기 우는 소리를 BGM처럼 듣고 백색소음처럼 이렇게 듣고 자거든요. 병동에 있는 당직실에서 자면 옆에서 울음소리가 엄청 들리는데 잘 우네. 그래서 육아할 때 좀 힘든 것도 있어요. 애가 울어도 잘 우네. 근데 애기 엄마는 좀 일어나라고, 나 혼자 맨날 깨냐고. 어쩔 수 없어요. 태생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 갈려 있어요. 쟤는 소아과 할래. 저희가 학생이 한 120명 정도 됐거든요, 동기가. 그때 실습 돌고 나서 소아과를 포기한 게 거의 100명. 애초에 뭐 소아과 생각이 없던 사람도 있고, 난 소아과 못하겠다 하는 건 거의 100명.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도 지원한 사람들까지 섞여서 같이 지원을 했죠. 마지막은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도 저희 병원에서 하고 싶다고 온 분들도 계셔가지고 경쟁률이 한 3대1쯤 됐어요, 저희가 들어갈 때는. 근데 제가 들어갈 때만 좀 특이했어요. 좀 매니아가 많아. 매니아라고 표현은 좀 이상한데, 그런 소아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상하게. 보통은 저희가 한 13명 뽑으면 15명에서 한 20명 사이로 지원을 하는, 그게 이제 지금 미달 사태 이전의 모습입니다. 이것도 약간 복합적인 문제인데요. 대학병원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거의 전공의로 돌아가요. 1차적으로 환자들을 진료하기 때문에 전공의가 있어야 돌아가는 시스템인데, 전공의가 갑자기 미달이 나버리다 보니까 일할 인력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인력을 바로바로 충당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대학병원이라는 곳은 중환들이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다시 돌아오는 선택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려운 환자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바로바로 충원이 안 되는 상태에서 대학병원들이 하던 진료, 그런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한 거죠. 입원도 안 받고 응급실도 문을 닫게 되고, 제 모교인 강남세브란스가 야간에 소아응급실을 닫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으니까, 저희가 제공하는 최고의 의료 서비스는 의사가 직접 환자를 만지고 진찰하고 상담해주는 게 최고의 서비스라고 생각하지만, 요즘은 조금 그게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입장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냥 감기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떤 바이러스에 의한 감기인지 이런 것도 궁금해하시고, 피검사도 더 하길 원하시는 분들도 많고, 엑스레이 검사나 아니면 다양한 심리 검사 같은 것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혼자 개원한 작은 의원에서 다 하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들은 점점 덩치가 큰 아동병원으로 가세요. 거기다가 코로나 때 개인 의원들은 버틸 자본이 없어서 많이 망했거든요. 개인 의원은 점점 인기도 떨어지고 폐업도 많이 하는 수준을 받고 있었는데, 대학병원까지 무너지니까 환자들이 갈 데가 점점 아동병원밖에 없는 거예요. 환자가 없는 병원은 지금도 텅텅 비어요. 근데 환자가 몰리는 병원은 심한 곳은 하루 진료가 아침 몇 분 만에 예약이 끝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아과가 힘든 점들은 많이 요즘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을 진료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거든요. 소아과의 가장 큰 장점은 아픈 아이들도 보지만 건강한 아이들도 보거든요. 아이들의 귀여운 면을 진짜 많이 볼 수 있어요. 예민한 엄마들이 많지만 10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없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100명 중에 99명, 98명은 되게 좋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그분들은 대부분 내가 아이를 좋아하면 그만큼 저를 좋아해 주세요. 아이도 그렇고 아이 어머니도 그렇고. 일을 하다 보면 되게 보람 느끼는 게 아이들이 편지나 그림 그려서 오고 선물도 갖다 주고 선생님 좋아해요 막 안고 가는 애도 있고, 진료실 오면 저한테 안겨 있는 애도 있고. 그 마음을 되게 표현을 또 잘해요. 애들은 시키지도 않아도, 어디서 편지 써라 이런 것도 안 해도, 경력이 좀 되신 소아과 선생님들 진료실 가보면 다 뒤에 애들이 그려준 그림, 편지, 선물 이런 게 가득 있거든요. 저도 이제 간직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그런 걸 받을 때 되게 뿌듯해요. 아, 이래서 소아과에서 하는구나. 이거 그거요? 아, 그게 몇 개 이사할 때쯤 잃어버려가지고. 아이쿠. 사진은 다 찍어놔요. 받으면 다 사진은 찍어놓고. 소아과 진료는 아이들을 많이 보는데, 사실 소아의 정의는 만 한 18세까지 그 중에 일어나는 모든 질환을 거의 다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되게 특수한 뭐 뼈가 부러졌다, 자궁에 문제가 생겼거나 이런 특수한 질환들은 전문가로 진료를 의뢰를 드리고, 그 이외에 거의 모든 것들은 다 소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애들은 무조건 오고요. 그다음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대부분 잘 오는데, 초등학교 고학년 올라가면 요즘 사춘기 빨리 시작되니까 그런 애들은 조금 오기 싫어하는 애들도 있어요. 좀 자기도 덩치도 크고 사춘기 되면 자기는 어른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애기들하고 있는 걸 좀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보통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들은 많이 안 오죠. 나이 제한은 아니고 소아의 정의 자체가 만 18세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보는 거는 만 18세까지는 자신 있게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데, 저희는 소아과 의사이기도 하지만 의사이기 때문에 성인분들도 많이 오고요. 그리고 선천성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소아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희귀병을 가진 분이 어른이 됐다, 그러면 그런 분들도 소아과에서 진료를 해요. 저희는 무조건 나이 띄워놓죠. 어떤 진료를 원하는지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질환에 대해서는 과에 따라서 크게 다르진 않아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감기 걸렸을 때 소아과를 갈 수 있지만 이비인후과도 가고 내과도 가는 것처럼, 다른 나이대 분들이 일반적인 질환, 뭐 감기, 장염 이런 걸로 진료를 보고 싶다 그러시면은 소아과로 많이 오시고, 실제로 아기가 감기 걸리면 가족들이 같이 아픈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기 엄마도 같이 진료를 보시고 같이 처방을 받으시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도 애기 감기 걸리면 같이 가서 같이 진료받고 같이 처방 좀 받고 그렇게 해요. 같이 접수해서 들어가서 하면 돼요. 근데 저렇게 뜨는지는 잘 몰랐네. 저는 몰랐어요. 그리고 이게 또 애들이 요즘은 이름이 비슷한 애들이 많아가지고 유행을 타잖아요, 이름 짓는 게. 그래서 나이를 안 띄워놓으면 동명이인 구분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헷갈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애들은 몇 개월 차이가 또 크니까 나이도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대학병원에서 일할 때는 선천성 심장질환이나 이런 거 가지신 분들이 연세가 많이 드시면 계속 소아과에서 봐요. 그래서 노인분들도 본 적이 있는데, 제 친구가 지금 개인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옆에 내과가 있대요. 근데 내과를 안 가시고 소아과로 약타러 오시는 분들이 항상 계십니다. 중년 이상에. 모르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소아과 의사들이 조금 더 나긋나긋하거나 친절한 면이 있어서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 취향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오는 환자는 막지는 근데 않죠. 거꾸로 산부인과로 진료 보러 오는 남자분도 계세요. 그때는 약간 물어보긴 하죠. 뭐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저희가 운영하는 산소형제TV 채널에 놀러 오시면 여러 가지 임산부와 육아 관련된 이야기들을 재밌게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놀러 오셔서 구경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